관련된 내용이고요. 잠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 3단 논증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해서 어떤 결과를 하는데 그것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 있다. 추론 과정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그렇게 분석하는 그 오류를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두 가지의 그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자 전제가 긍정인가에 따라 그리고 부정인가에 따라 그리고 전칭인가 즉 모든인가 특징인가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분위기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위기 이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3단 논증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오류 중에 하나인 분위기 이론이 있다. 자, 긍정이면 긍정인 결과, 부정이면 부정인 결과로 도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칭이면 전칭인가에 따라 또는 특징인가에 따라 전칭은 모든이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어떤이죠. 예. 이것에 따라 결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제가 모두 긍정이면 긍정인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이 있다면 부정인 결론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고 모두 전칭이면 전제가 전칭이면 전칭을 하나라도 특징이면 특징은 결론을 선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건 모든 A는 B입니다. 모든 전칭이죠. 그랬더니 어떤 B는 여긴 특징이야. C다. 따라서 어떤 A는 C입니다. 특징이 하나라도 있으면 특징이라는 값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쨌든 부당한 논리야. 잘못된 겁니다. 어떤 A는 B다. 이거는 특징이죠. 그랬더니 모든 B는 C입니다. 전칭이야. 따라서 어떤 A는 C다. 자, 이거 어떻죠? 하나라도 특징이 있을 경우에는 특징인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논리는 일단 타당한 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두 번째 거는 더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분위기 이론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논증의 결과값을 사람들이 선택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분위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심적 모형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적 모형 이론이라는 것은 자, 논증 전체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어떻다고요?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3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모든 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을 필수적인데 이것이 일단 실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원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심적 모형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적 모형 이론. 이 심적 모형 이론이라는 것은 일단 결론을 먼저 보는 거예요. 결론을 만족하는 건지를 찾아가면서 전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제. 자, 이때 오류가 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하는지를 이제 결론을 먼저 보는 건데 이 과정을 살펴보는 거. 전제에서 결론으로 도출하는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그 모형, 그 조건이 어때요? 모두 구성해야 되죠. 모두 구성.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결론이 만족스러운 구성이 되냐, 논리가 되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심적 모형 이론에 의해서도 오류가 일어난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었고, 네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환희라는 것이 있었대요. 환희. 3단 논증 추론에서 환희라는 방법, 환희 때문에 분석이라는 것, 환희 때문이라 분석한 이론도 있대요. 환희란 주어진 명제와 주어와 수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을 본다면 모든 A는 B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주어와 수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또한 어떤 A는 B가 아니다였던 것 같은데. 네, 맞네. 아니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B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원래 처음에 했던 전제에서 주어 서술어를 바꿨죠. 그죠? 이것을 환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잘못 생각을 했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환희의 오류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편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편향. 한번 믿으면 그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도출되고 있는 자신의 믿음 체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했냐면 에번스는 일단 결론에 믿을 만한 힘을 평가하고 믿을 만한 논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믿을 만한가를 평가를 하고. 근데 자기가 처음에 평가를 할 때 이건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산단 논증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평양에 따라 사실은 그게 맞고 안 맞고를 그때 내가 믿음이 좀 덜하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라고 한다면 그때 3단 논증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그쵸? 모순되지 않는다면 일단 믿고 보는 거야. 근데 약간 전제가 믿을만 하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3단 논증을 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인지오류, 즉 우리가 이제 3단 논증을 통해서 인지오류를 발견해 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분위기 이론입니다. 분위기 이론. 두 번째는 뭐죠? 심적 모형 이론이죠. 심적 모형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희입니다. 환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 편향.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오류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자, 여기 특징이 나왔는데. 그리고 부정도 나왔어요? 네, 아니다. 모든 따라서 당연히 이게 나오면 어떤 나오겠죠. 특징이 나오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가 나오겠네요. 네, 요런 거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전제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바꿔 뭐 하자고 했어요? 환희할 경우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자, 우리가 환희하게 되면 주어 서술어를 바꾼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 주어와 서술어를 바꿨을 때
그쵸? 위치를 바꿉니다. 이때 우리가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어. 이 뜻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 봤습니다. 2번 심적 모형이론 잘 생각해보자. 뭐였습니까? 결론을 맞고 안 맞고를 보고 전제를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파악하는 거죠. 결론을 보고 근데 이게 필수 요소가 다 이게 맞아야 돼. 네, 필수 구성 요소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아이고.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심적 모형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구성하는 것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는 잘못을 답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모두 성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잘못된 답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얘기한 거죠. 모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번도 맞겠습니다. 3번 분위기로는 전제의 특징과 부정이 사용이 되었으므로 자, 전제의 특징과 부정이 사용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영향을 받아 반드시 도출된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겠군. 특징과 부정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결론도 특징. 그죠? 부정이 있으면 결론도 부정 있을 가능성이 있죠. 진짜 그렇죠? 특징이니까 어떤.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죠?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죠? 네, 하나라도 있으면 잘못된 결론. 하나라도 특징 있으면 특징, 그죠? 부당한 게 있으면은 부당,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다. 4번. 에반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기사일 리 없다고 믿는, 자, 이거는 믿음 편향에 관련 거네. 믿음 편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3단 논쟁을 하지 않고 믿어버리지만 만약에 그 믿음이 처음부터 나랑 안 맞는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한번 볼게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기사일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이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겠죠. 그 믿음대로 생각을 할 거니까. 물론 그것이 뭐 오류가 있든 없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맞든 안 맞든 결론을 답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겠습니다. 5번 분위기로는 첫 번째 전제의 특징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징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측하겠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제의 특징을 전칭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전칭. 이거는 모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제의 특징을 특징으로 바꿔요. 특징은 뭐죠? 어떤입니다. 어떤으로 바꿔요?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자, 모두 전칭이 모든으로 바뀌고 특징이 어떤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이 된다. 보기 논장보다 늘어날 거래요. 보기는요, 특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칭, 그 다음에 당연히 특징으로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얘는 앞에서 말한, 자,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부당한 3단 논쟁에서 이거 있다고 했어. 모든 A는 B다. 그 다음에 어떤 B는 C다. 따라서 어떤 A는 C다. 라고 한다면 이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라고 그랬죠. 부당한 논증.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라는 건 어떤 A는 B다. 그리고 모든 B는 C다. 따라서 어떤 A는 C다. 이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란 말이죠,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잠깐 논리구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떻죠, 얘들아? 어떤 A는 B다. 그 다음에 모든 거. 그리고 어때요? 특등 이렇게 됐어. 비교 한번 잠깐 빨리 해보자. 어떻죠? 예. 얘는 타당한 논증에 해당하겠네요. 요거랑 같은 구조죠. 어떤 것은 B다, 모든 것은 뭐다, 어떤 A는 C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5번 문제는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5번은. 자, 모든, 그리고 어떤, 그러면 당연히 모든이라는 어떤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게끔 만들어지겠네요. 아이고. 지우개를 지우고. 자, 모든, 어떤,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모든, 어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요거로 부당한 걸로 어때요? 지금 요거랑 지금 구조가 비슷하죠. 이해 갔습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보면은 지금 얘는요 요거랑 타당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요 쭉 간다 요거랑 비슷한 거죠. 요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타당한 논증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앞서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보기의 논증이 더 어떻죠? 얘가 더 타당하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 된다. 자, 이해 갔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